이제 수정을 할 텐데요. 수정을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보기에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는데 수정 버튼은 F12를 눌러서 지금 이제 요소를 클릭을 해서 선택하는 거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해보시면 이제 버튼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고 앵커 태그 붙였네요. 앵커 태그 붙였는데 href 그 업데이트 폼.jsp에서 아이디를 넘기고 있죠. 아이디를 넘겨서 수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디가 넘어오면 관리자가 회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는 거고요. 아이디를 안 넘기면 사용자가 내 정보를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구분은 if 문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어딘가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내 정보 수정이고요. 없으면 관리자가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로그인 처리를 하거나 이제 로그인 처리가 돼야 이 사용자다 아니다 이게 판별이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경우에는 이제 그 회원 정보를 수정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넘깁니다. 이 아이디가 넘어가죠. 물음표 다음에 아이디가 넘어가도록 해서 코드를 짜놨습니다. 물음표 아이디를 넘기면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출력을 한번 해본다. 이해되시겠죠? 어디로 가요? 업데이트 폼.jsp로 가요. 업데이트 폼.jsp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 폼.jsp를 열합니다. 다른 것 좀 닫을게요. 업데이트 폼.jsp를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하시려면 그 업데이트를 하려면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정보 가져오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게 멤버 뷰 서비스부터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호출을 하면 부여가 나와요. 멤버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여 객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줄이 나 있는 거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cannot be resolved라고 cannot be resolved 얘가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밖에 멤버 뷰 서비스가 이제 작성돼 가지고 이거를 처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클래스에 같은 패키지 안에 같은 패키지 없으니까 다른 데 있겠죠. 다른 데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돼요? 임포트를 해야 된다.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보드 쪽으로 되어 있어요. 보드에 뭐 보드 뷰 보드 뷰 서비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F 누른다.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센시티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멤버로 좀 바꿔주세요. 그 예전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짰던 거기 때문에 해주세요 라고 해서 플래시 올 리프레시 올 쓰시고요. 이때 그 케이스 센시티브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되셨죠? 잘못됐으면 컨트롤 G 누르시면 이제 다시 뒤로 실행 취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B를 씌워가지고 소문자 보드인 거를 소문자 멤버로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꾼다.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시면 이제 빨간 줄이 거의 없어지세요. 아시겠죠? 없어지는데 호출을 할 당시에 이 멤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멤버 뷰점 서비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동이 되죠. 그래서 멤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멤버 뷰 서비스입니다. 멤버 뷰 서비스 이동이 되는데 파라미터를 뭘 받아요? 아이디를 받아야 그 아이디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죠. 회원의 아이디 그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걔를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비스에서 뭘 넘겨주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왔어요. 업데이트 폼.jsp로 다시 돌아왔는데 뭘 넘겨주고 있어요? 넘버와 인크리즈를 넘겨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아이디는 어디서부터 와요? 아이디는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이디는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뷰에서부터 아시겠죠? 멤버 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실행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리스트에서부터 해라. 아시겠죠? 리스트 되셨나요? 리스트부터 하세요. 리스트부터 하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받기, 데이터 수집이죠. 현재 데이터 받기를 해서 데이터 수집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바 할 때 이제 컨트롤에 보면 데이터 수집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수집 아시겠죠? 수집을 해야 한다라고 써놨고 수집해야 할 내용은 view.jsp에서부터 오는데 그 여기 정보에서부터 오는데 내용은 id입니다. id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정보 보기, 내 정보 보기에서 내 정보 보기에 해당되는 데서부터 여기 이제 그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쓰는 게 view.jsp에 있는 놈이죠. 걔를 이제 참조해서 만든다. 아시겠죠? 참조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아이디니까 아이디를 없애는 거죠. 여기도 get 파라미터 아이디라고 써서 받습니다. 이게 넘버 롱타입으로 바꾸는 거 필요 없죠?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되었죠?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와야 돼요. 데이터 꺼내 가지고 오기 전에 이거 처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여기도 쓰시고 뭐 수정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거 주석 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올인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출력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out.println을 위해서 이제 지금 system.out.println 콘솔에 찍히는 거예요. 콘솔에 아시겠죠? 콘솔에 찍히시는데 뭘 찍어요? 아이디를 찍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찍는다고 보통 써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 폼 수정 폼에서 .jsp에서 찍고 있고요. 찍는 내용은 id입니다. 받은 내용 id 땡땡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id를 출력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 이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오류가 나겠지만 이제 주석풀 풀어드릴게요. 풀어놓고 쓰겠습니다. 이 빨간 줄 오류 나고 있죠. 오류 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 이렇게 빨간 줄이 오류가 나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컴파일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오류 나는 것들은 그 주석 처리라든지 지우든지 고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디를 넘겨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아이디 쓸게요. 아이디 쓰시고요. 됐죠? 아이디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오류가 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냥 주석 처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TD 뭐 써있던 거 TDTR 있는데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처리가 되시는데 그 주석 처리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아니면은 지우든지 그 부분에 지우든지 주석 처리 하든지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get 넘버 이거 get 넘버인데 이거 밸류 이런 거 쓴 건 아무거나 이제 여기 1 뭐 여기도 1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여기 있는 놈들은 다 이렇게 고치서 쓰셔야 돼요. 1 얘도 1 이렇게 해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놓으시면 돼요. 빨간색 오류 난 건 다 했죠? 저장하시고요. 1을 출력해라. 1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죠. 예, 오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다면 아시겠죠? 컴파일이 되는 상태로 만든 거죠. 빨간색 언더바가 있으면 컴파일이 안 되는 상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JSP 오류가 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콘솔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운다. 일단 콘솔에 있는 내용을 지웁니다. 되셨나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돌아오셔서 수정 버튼을 누르는 거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111 세팅이 되는데 데이터를 잘 가져왔는지 보시려면 어디를 봐야 한다? 데이터가 잘 넘어갔는지 데이터를 잘 받아왔는지 이런 걸 보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여기 브라우저는 없어요. 예, 콘솔을 보셔야 됩니다. 이클립스 콘솔을 보셔야 합니다. 이클립스 콘솔에 찍으라고 제가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아이디 너 잘 넘어갔죠? 되셨나요? 아이디 잘 넘어갔고요. 잘 넘어가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라. 여기 출력을 해라 시킨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멤버 뷰 서비스를 해서 아이디를 넘겨서 VO를 가져와라 라고 시킨 거죠. 걔를 한번 다시 또 찍어 본 거예요. 찍은 코드가 있고요. 이때 아이디 제가 가져와야 될 거 SQL DAO 문장에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SRC의 DAO의 멤버 DAO에서 지금 이제 뷰에 해당되는 겁니다. 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받아와서 여기 요거 셀렉트해서 ID, 네임 이렇게 받아오는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ID 가져왔고요. 네임, 패스워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널인 거 맞죠? 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 받아왔고요. 젠더 받아왔고요. 젠더 받았습니다. 벌스 받아왔고요. 받았죠? 벌스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TL 받아왔고요. TL 받았고 이메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 데이트 받았습니다. 커렌트 데이트 받아왔고요. 커렌트 데이트 컨 데이트 받았죠? 스테투스 받았고요. 스테투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이드와 그레이드 넘버를 받았습니다. 그레이드 넘버와 그레이드 네임을 받았습니다. 잘 받아왔죠? 예, 수정할 수 있는 거 정하셔야 되겠죠? 수정할 수 있는 거. 자, 데이터 받아오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뷰를 전부 다 저희 만들었기 때문에 뷰 서비스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받아온 데까지 문제가 없었을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정을 뭘 하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게시판 글 수정이 아니라 회원 정보에 대한 정보 수정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 정보 수정 또는 이제 회원 정보 수정, 회원 정보 수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타이틀 바꿔주고 여기 H2에 대해서 타이틀 바꿔주시면 되세요. 타이틀 바꿔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회원 정보 수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적어 봅니다. 수정할 수 있는 내용. 뭘 수정할 수 있을까요?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뭘 수정할 수 있지? 저기 수정 내용. 수정할 수 있는 건 뭘 수정할 수 있어요? 아이디 수정할 수 있어요? 예, 아이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되십니다. 저희가 수정하는 것은 이제 이게 긴가민가하면 DAU를 보시면 돼요. DAU에서 또는 SQL 데벨로퍼 운영 쿼리에서 뭘 수정하고 있지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그냥 이제 아무 멀뚱멀뚱한 게 아니라 DAU는 SQL 쿼리가 들어가 있어요. SQL 쿼리, 운영 쿼리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셋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려는 걸 적어놨었어요. 사실은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name, gender, birth, TL, 이메일을 수정할 수 있다. 되셨나요? 아이디는 보여주고요. 아이디는 여기 프롬 아이디 해가지고 아이디는 보여줘야 되고요. 아이디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패스워드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는 보여주면 안 되고 패스워드는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널인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수정을 할 때 입력받아가지고 입력을 한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을 받으나 걔는 이제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패스워드는 안 가졌죠. 널로 돼 있죠. 되셨나요? 이걸 보시고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실 때 여기다 써놓은 주석으로 써놓으시면 나중에 할 때가 좀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탭을 여기 제목 있는 데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어디다 이렇게 부분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이클립스에서. 그래서 이제 부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업데이트한 거 보시면서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성성에서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쿼리를 만들어 놨으면 그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름. 그 다음에 성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벌써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전화번호 바꿀 수 있고요. 이메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정보 또 더 만들어놔야 돼요. 요까지는 이제 변경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변경을 하려는 거고요. 수정 항목이 이런 겁니다.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 본인 확인 입력 정보가 있는데 입력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는 거죠. 비밀번호는 데이터 세팅하지 않고요. 아이디는 세팅을 해놓고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아시겠죠? 아이디는 보여주는데 넘어온데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는데 얘는 그 변경 불가로 이제 해놓으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는 그냥 맨 처음부터 입력입니다. 그냥 입력.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가 없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써놓는 게 뭐라고요? 화면 설계 아시겠죠? 입력할 때 입력하는 난이잖아요. 이것도 입력하는 난인데 아이디 하시면서 얘는 변경 불가로 리드 온리로 해놔야 된다. 이렇게 해놓는 게 화면 설계, 스토리보드 만든 거 아시겠죠? 입력 데이터의 조건 같은 걸 쓸 때 형식의 패턴에 맞게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화면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지금처럼 소스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스토리보드 만들어 놓고 스토리보드를 출력해서 보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해되시나요? 보면서 개발을 하셔야 된다. 소스를. 자, 뭐를 이제 해야 될지를 정하였으니까 그 소스에 맞춰서 얘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 밑에다 갑니다. 맨 처음에 아이디인데 요게 지금 그 저희가 소스 부분은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수정에 해당되는 게 이제 폼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건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이게 회원 정보 입력하고 회원 등록과 페이지 같아요. 등록과 화면이 비슷합니다.
화면이 비슷함. 그래서 거기는 소스를 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좀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대신 이제 항목에 맞는 거를 잘 이제 가져와서 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쓰셔야 하는 걸로 작성이 되고요. 그 현재 여기 저희가 그 순서상은 이제 저희가 보통 경우는 아이디를 먼저 아이디 비밀번호를 먼저 위에다 쓰죠. 아이디 비밀번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를 밑에 차례대로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뭐랑 비교해 본다고요? write.jsp writeform.jsp와 비교해 보시면 이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게 writeform.jsp고요. 회원가입입니다. 여기 아이디 집어넣으라고 나오죠?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쓸 수 있으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tr 테이블 부분에 tr을 싹 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 지우시는데 되시겠죠? tr 부분을 싹 다 지우세요. 그 수정 다시 입력은 이제 그 남겨두세요. 수정 다시 입력. 그 다 지워버리시면 컨트롤 Z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칼럼은 두 칸을 하고 이제 수정. 그 회원 수정을 다 했다.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은 새로 입력하는 거죠. 취소가 나왔습니다. 취소. 이거는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 그 회원 등록할 때 여기 뭐라 하고 있다고? 이름 말고 맨 앞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먼저 써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죠? tr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테이블 바로 밑에 붙여넣기.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써주시고 이 수정할 때는 어떤 옵션이 더 있다고요? value라는 옵션이 있다. value 값이 있어요. value라는 옵션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깍살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써주시고요. v5. 여기 뭐죠? id죠. id get id 이렇게 써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id 나오시고요. 예, 아이디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지 못하도록 여기 위에 보시면 변경할 수 없다. 변경 불가 써놨죠? 별물가 리드 온이죠. 그래서 옵션으로 리드 온이라고 덧붙여둔다. 리드 온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드 온이가 보이십니다. 예, 리드 온이 스페링이 좀 저는 영어를 물론 리드 온이 같은 거는 영어를 알지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대소문자 구별도 하기 때문에 그 오탈자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웬만하면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리드 온이를 붙이면 수정을 못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패스워드예요. 얘는 그냥 새롭게 입력하는 거죠. 새롭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되셨나요? 새롭게 입력이 되니까 밸류를 쓰지 않습니다. 밸류 쓰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 확인을 쓸까요? 안 쓸까요? 비밀번호 확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해서 세팅해 놓은 상태죠. 그거랑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랑 같은지 확인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비밀번호 썼는데 이거는 그 본인 확인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용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용으로 아예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거죠. 비밀번호 변경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변경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변경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안내문 이게 내용이 TR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본인 확인용까지만 쓸게요. TR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시겠죠? 네, TH 제목인데 이거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입력란이 좀 줄어드니까 너무 길게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요거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 해보시면 그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여기다 비밀번호를 집어넣어라. 아이디는 세팅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이 수정하러 못 들어가게 돼 있죠.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 수정 못합니다라고 계속 알려줄 수 있는데 그때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 배웠어요. 수정 못합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라이트 폼은 따로 이렇게 옆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합쳐놨고요. 그 분리되어 있는 탭을 가지고 이제 끌어다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칠 수 있습니다. 그 라이트 폼을 따로 보고 싶은데요. 그럼 탭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내가 위치하고 싶은 위면 위, 아래면 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놓으시면 이게 분리가 돼요. 탭이. 이해되시겠죠? 다시 합치려면 분리되어 있는 그 탭의 이름을 잡고 다시 이쪽으로 탭
탭 오른쪽이나 왼쪽 아니면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듀얼 모니터 있으면은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도 있어요. 얘를 밖으로 지금 창 밖으로 꺼내 가지고 따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듀얼 모니터인데 여러분들 듀얼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여지는 창 쪽에다가만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폼.jsp에 가시면요. 제가 여기 누군가 자꾸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니까 그럼 얘는 클릭을 하면 온 클릭습니다. 온 클릭을 하면요. 성답을 찍고요. 저희가 경고창을 한 개 보여줄 수 있는데 경고창이 알럿이 경고창입니다. 경고창을 쓰자. 원래는 윈도우.알럿인데 윈도우 안에 있는 알럿인데 그 알럿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알럿으로 쓸 수 있어요. 윈도우.은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 제가 온클릭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 처리문입니다. 처리문. 되었나요? 알럿을 호출합니다. 가로 닫고 뭐 세미콜론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여기다가 인용부 한 개짜리를 찍으세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인용부와 쌍따옴표를 찍으면 안에 있는 거는 이거랑 다른 걸 써주시면 돼요. 다른 걸 써가지고 따옴표 한 개를 쓰든지 여기에 따옴표 한 개 쓰면 안에 있는 거는 쌍따옴표를 찍으면 그냥 문자열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쌍따옴표 따옴표로 문자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쌍따옴표도 문자열, 따옴표도 문자열. 아시겠죠? 되었나요? 여기다가 여기 알럿이 경고창을 띄우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 id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 써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봐서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새로 고침하는 거죠. 브라우저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id를 자꾸 클릭해요. id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정할 수 없습니다. 너 이거 수정할 수 없다는데 왜 자꾸 수정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를 그냥 클릭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클릭했을 때 아이디 수정하러 가면은 이렇게 아이디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 안내가 확실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알럿인데, 자 네이버 알럿이 뭐지? 알럿 엔터 잠깐 보시면 기민한 초롱초롱한 경계하는 알리다 위험을 알리다 경보를 바라다 이때 사용하는 게 알럿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경고창이라고 얘기해요. 경고창을 띄워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확인할 때 알럿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짜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알럿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알럿을 한 개 썼습니다. 알럿 썼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쌍따옴표와 따옴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밖에서 쌍따옴표를 썼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썼어요. 아시겠죠? 여기를 쌍따옴표로 쓰려면 여기 있는 거를 따옴표로 쓰셔도 돼요. 여기는 HTML 부분도 이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한 대까지 썼어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써놨죠. 그 다음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찾는 거죠. 라이트 폼에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이게 전화번호죠. 연락처, 이메일까지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여기까지 싹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그 나온 것 중에서 이 비밀번호까지 됐고요. 이름부터 하시면 되겠죠. 이름, 성별, 전화,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까지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사진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진은 이제 따로 변경하는 걸로 작성을 할게요. 아시겠죠? 따로. 이해되시죠? 네, 정보 수정만 하고 사진 변경은 따로 하는 걸로 처리를 할게요. 복사합니다. 이메일까지 복사해 주시고요. 업데이트 폼에다가 이제 여기 비밀번호까지 한 대까지 그 밑으로 해서 여기죠. 그 밑으로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해주셔서 저장할게요. 저장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그 다른 점은 그 라이트와 업데이트의 다른 점은 데이터가 세팅이 되어 있느냐 세팅이 안 되어 있느냐 아시겠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그냥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밸류가 있어서요. 이 밸류가 있습니다. 밸류 컨트롤 다 완성하지 말고 밸류를 선택해서 그 어트리뷰트를 엔터 치시면 쌍따옴표까지 찍어져요. 아시겠죠? 찍어집니다. 여기다가
박스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르 부여점 getName을 이용하는 거죠. getName에서 네임을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 성별은 좀 이따 하시고요. 성별은 좀 이따 하시고 생년월일도 마찬가지. 예, 뭐 전부 다까지 쓰는데 생년월일도 value 쓰시고요. 부여 찍어주세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르 부여점 쓰시고요. 부여점 get 생년월일이니까 벌스를 여기다 찍어주세요.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쓰세요. 되셨죠? 찍어주세요. 근데 이게 생년월일이 뒤에 시간도 전부 다 붙어요. 시간.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데이터베이스, 요것도 데이터를 일단 뿌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락처에 해당되는 것도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밸류 쓰시고요. 여기다가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작성을 해주시고 이꼬르 붙여주시고 부여점 get TL을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 get 다음에 T자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빨리빨리 코딩이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코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메일 해보겠습니다. 이메일도 value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 valu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써주시고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르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부여점 get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이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로 막아주시고요.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성별련 빼고 다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게 되죠. 브라우저에서 회원 수정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세팅이 돼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뭐만 안 했어요? 성별만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은 네가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지. 여기다가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지. 아시겠죠?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워놨어요. 아시겠죠? 직접 비밀번호 확인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아이디는 클릭하면 이제 알로 창이 떠서 이제 수정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됐죠? 그럼 이제 이쪽에 성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별. 자, 성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성별에 찾아가세요. 업데이트 폼.jsp, 업데이트 폼.jsp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라이트 폼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수정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기 체크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체크디드 이꼬르 체크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체크디드라고 쓰면 얘가 체크가 돼요. 아시겠죠? 체크드라고 써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체크드라고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얘 문자열을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부여점 get gender입니다. get gender. 아시겠죠? get gender에 남자라고 되어 있으면 얘 체크드를 출력을 해라 라고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3학년산자 쓰시면 되겠네요. 3학년산자 해보겠습니다. 체크드라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체크드라고 그냥 찍지 않아요. 찍지 않고 여기다가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르 쓰시고요. 3학년산자 가려갖고 물음표 땡땡 이렇게 해서 3학년산자를 씁니다. 앞에 남자라고 이제 체크디드라고 여기서 그 맞으면 앞에 나가는 그냥 체크디드라고 쓰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찍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체크디드를 이제 지웁니다. 지우셔서 요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체크디드가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는 쌍따옴표 이렇게 그냥 찍습니다.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여기 이제 조건 써야 되겠죠. 조건은 뭘 가지고 부여점 get gender를 가지고 얘가 같으면 점 equals get gender 하면 문자열이 나오죠. 문자열이니까 같다 틀리다를 할 때는 equals라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equals 작성을 하시고 이게 남자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와 같으면 체크디드라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쌍따옴표가 한 개 더 들어갔네. 체크디드라고 쓰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요게 출력하는 거예요. 요게 조건 true일 때 출력하는 거, 이거 false일 때 출력하는 거.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말라. 이해되시겠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여자 있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집어넣어줍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남자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여자라고 쓰시면 돼요. 여자. 만약에 여기가 여자에다가 체크디드를 보여줘라. 체크디드를 보여줘라. 되셨죠? 3학년 산자를 안 쓰면 여기다 if 문장을 아주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3학년 산자를 써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 언더바 보이지만 이 빨간색 언더바는 올인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고 출력할 때 데이터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오류난 부분이 뭐 만약에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보이지 않고 이제 오류를 출력했을 텐데 지금 오류가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학년 산자를 이용해서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if 문장을 안 쓰시고 되셨나요? 체크디드를 출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풋 태그 안에다가 체크디드라고 되어 있는 라디오 버튼은 체크디드가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선택되도록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남자면 얘가 get 젠더가 남자면 여기가 체크디드가 나오게 되고요. get 젠더가 여자면 여기가 체크디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체크디드를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게 체크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건 이제 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죠. 제가 리스트로 다시 취소 누르고 리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자분, 여기 여자, 남자, 여자, 아이유가 여자일 텐데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니 그 성별도 출력을 할 거 그랬놨어요. 리스트에다가 이게 수정 누르시면 여기 여자가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성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테스팅이 가능하세요. 그냥 남자만 쫙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테스팅이 안 되는 거죠. 성별이 서로 다른 성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성별에 맞는 것 사람들 중에서 남자를 슈퍼맨 남자를 클릭해서 수정을 누르면 남자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에서 여성, 아이유가 여성이니까 여성을 이제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여자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 있게 하려면 이런 소스를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하려는 데이터를 화면에 뿌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